특히 턱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경상돌기 하악인대, 두 번째 외익상근, 내익상근, 세 번째 측두근, 네 번째 측두골.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턱관절을 실제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세 가지 큰 특징은 첫 번째 턱관절 소리, 두 번째 턱관절 통증, 세 번째 개구장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추정하여 턱관절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턱관절 소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턱관절 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클리킹, 두 번째 파핑, 세 번째 크레피투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고, 이외에 턱이 빠지는 것처럼 덜커덩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턱관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턱관절을 간략하게 보면 하악과두, 디스크, 하악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턱관절에서 소리도 나고 아프고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에 관절 원판, 즉 턱관절 디스크가 정상 위치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 바퀴가 달린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퀴가 헐겁거나 나사가 빠져서 바퀴가 진행 방향으로 빠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지 않고 덜컹거리고 바퀴 레일이 완전히 빠지면 문을 억지로 손으로 들어 올려서 바퀴 위에 올려놓아야 겨우 문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턱관절에서 디스크가 전방변이, 즉 앞으로 밀려나온 상태와 비슷합니다. 레일 바퀴가 디스크, 문짝이 하악과두라고 보면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나와서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문이 덜컹거리는 것처럼 턱도 덜컹거리면서 소리가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문이 아예 열리지 않는, 즉 턱이 벌어지지 않는 락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처럼, 첫 번째 클리킹은 디스크가 약간 앞으로 밀려나와 있는 상태, 두 번째 파핑은 디스크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 세 번째 크레피투스는 디스크가 앞으로 완전히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클리킹과 같은 경우는 본인만 자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소리만 나고 통증이나 개구장애가 동반되지 않을 때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경우에 실제로 통증 및 개구장애까지 동반되는 턱관절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는 10% 미만이거든요. 하지만 방심하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내 습관 중에 딱딱한 것을 자주 씹거나 이를 악무는 등의 행동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핑의 경우는 클리킹보다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리가 나신다면 확인해 보세요. 턱관절 디스크가 전내방 변이가 더 진행된 상황으로 이 시기에는 증상이 심할 땐 락킹, 즉 하악과두가 전방 변이된 디스크에 걸려서 개구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피투스는 디스크가 완전히 앞으로 이탈하여 관절이 직접 맞닿아 갈리는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킹과 파핑의 경우는 대부분 정복성 관절원판 변이로 디스크가 제자리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것인데, 크레피투스는 디스크가 완전히 이탈하여 턱관절이 움직일 때 디스크 없이 관절이 직접 만나게 되어 뼈 갈리는 소리가 나는 상태로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이, 쉽게 이야기하면 디스크가 빠져서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아프고 소리가 났었는데 어느 날 여전히 아프긴 한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보통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좋아졌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 디스크가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즉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이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영상 촬영을 해보면 턱관절 부위 관절이 관절염증이나 물리적인 마모로 인하여 뼈가 손상되어 있어서 안면 비대칭도 심해지고 치료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한의원에 턱관절 장애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급성기가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파핑 단계나 크레피투스 단계로 만성화된 상태로 오시죠. 실제 치료를 할 때는 디스크를 포함하여 관절을 둘러싼 연부 조직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를 합니다. 특히 턱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경상돌기 하악인대, 두 번째 외익상근, 내익상근, 세 번째 측두근, 네 번째 측두골, 이렇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핵심 원리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조직들의 힘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먹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꼬아 볼게요. 저는 점점 통증을 조금씩 느끼고 힘이 듭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는 주먹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장되어 있는 힘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치료가 되는 것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긴장이 유발되는 경우. 두 번째, 이갈이. 세 번째, 이를 악무는 경우. 네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고 재생이 되면서 크레피투스와 같은 단계의 관절염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직의 손상이 너무 심하고 뼈의 변형이 비가역적으로 변화가 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턱관절 장애의 소리에 따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